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국내 증시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약세를 보인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11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745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 현 선물시장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이면서 양지수 모두 시가보다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더 양호한 흐름인데요. 엔터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의 강세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는데 신곡 뮤직비디오가 32시간 만에 1억 뷰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YG엔터가 오늘장 신고가,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리오와 통신 장비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토리오 관련주들은 미국의 홍콩 자치법 통과 소식으로 인해서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티플렉스나 세노텍 같은 종목들의 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거의 모든 업종이나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과 금융주, 자동차, 반도체, 항공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의 조정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장이 파랗다 보니까 여러분 기운 많이 빠지시죠? 자, 하지만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희 주챔쇼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머리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네. 미국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 재확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확산보다도 그 시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굴곡은 있지만 오르고 내리고 주식시장과 똑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초기 때 이보다 더 큰 확산이 있었을 때 그 극복했던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또 극복해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제는 또 치료제가 그 당시에는 바로 만들어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제로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시기가 오고 있다. 7월달 이후에는 임상이 말 그대로 사람들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말 그대로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1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겠다라고 했고 그때 얘기했던 게 2분기 실적이 더 오히려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은 주식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폭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이미 우리가 한 번 빠져야 될 게 한 번에 빠졌다, 깊게 빠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더라도 하락은 깊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에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깊게 빠졌던 그때 빠졌을 때 말 그대로 코로나는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면 주식시장 계속 밑으로 내려갔어야 됐는데 왜 내려가지 않고 올라와 있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폭을 미리 줄여놓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니까요. 말 그대로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역시 내려가더라도 빠른 하락은 있겠지만 그 하락의 깊이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깊게 내려갔던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빨리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만큼 올려놨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올라왔을까라는 생각,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경제 재개는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뀐 거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는데 확진자만 더 생기고 있고 사망률은 낮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어질 거고요.
말 그대로 치료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깊은 하락의 조정이라기보다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자연 치유 개념이 점점점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경제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지수대 1950포인트대까지가 가장 깊은 조정이다. 그 밑으로 조금 추가적인 투매성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역시 하락이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반등도 역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자리를 회복했다는 얘기는 이 이후에 올라갈 지수의 폭을 좀 더 높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 대응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겠지만 그 흔들림을 하락했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삼고요. 올라갈 경우에는 올라가는 말에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리셋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맞는 4차 산업 위주의 종목들을 좀 선택하고 바이오 많이 올랐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바이오는 개별 대응을 하는 게 맞다.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들이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급격하게 무너지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코로나를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4차 산업,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 이런 시기가 넘어오면서 4차 산업으로 가야 될 시기점이 이제 시작됐고 그 시점에 이제 앞에 나타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나타날 부분들의 반도체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시 실적 나오는 반도체주, 소재 그리고 장비 쪽은 역시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코스피 지수대로 1950포인트대 아래로 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걱정 없이 챙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깊은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주와 향후 실적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 참고해 보셔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MS 5,300원에 네. 15%입니다. 네, DMS 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요? 예, 네, 이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얼마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반도체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해 탔는데, 네. 그저 그렇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좀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DMS를 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네. 반도체주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는 우리 국내보다는 약간 중국향 영향이 아,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실적 측면이나 중국의 OLED 시장이 열렸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셨죠? 예, 네, 이건 지금 당장에는 반도체들이 쉽게 올라가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맴돌고 올라갈 듯 하다 시원하게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주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폭이 커질 수도 있고 아래로도 커지면 그만큼 또 올라올 땐 또 크게 올라오고 왔다가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DMS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디스플레이 쪽, OLED, LCD 쪽인데 이 중국 쪽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뭐 국내 기업이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아시죠? 예,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는데 중국에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LCD나 OLED가 중국에서 많이 크게 그거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에 있는 회사 중에 BOE라는 가장 1위 기업이 있어요. LCD 쪽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 회사에 납품하고 있고 중국의 타 회사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들에 다 납품을 이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나쁠 게 없다라고 봐요. 그거 실적도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더라도 꾸준하게 들고 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으로 제가 봤을 때 한 목표가는 한 6,450원 정도 있잖아요. 예. 네, 이 가격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그때 만약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가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망 괜찮다고 합니다. 6,450원부터는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에 네, ITM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74,400원에 20%입니다. 74,400원에 20%요? 예, 네, 이 종목 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많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 네네. 이번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자꾸 너무 내려가지고 손절해야 되는지 가지고 가면 되는지 거기 궁금해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를 하신 다음에 예. 가격대가 계속 하락을 해서 손절을 해야 예. 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ITM 반도체를 74,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가지고 가도 되는데 네. 문제는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가격을 어. 제대로 못 산 거죠. 네. 일단 가격이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불안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예, 네, 많이 불안하세요? 강의 오시면 한번 가려고 배려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예. 네, 이 회사는 너무 좋아서 괜찮은데 가격이 예. 문제예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예. 화면 보이면은 가격이 이게 상장한 지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신 가격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요. 노란색 보이세요? 예. 네, 굉장히 높죠, 그죠? 네, 이 예. 회사가 상장했을 때 초기 가격은 여기 밑에 있는데 사신 예. 가격은 저기 위에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격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도 이 회사도 계속 하루하루 우리가 지켜보듯이 주가가 움직이듯이 이 회사도 활동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영업도 하고 생산도 하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치가 우리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올라가서 저기 위쪽에 있을 때보다 항상 아래쪽에 좀 내려갈 때 사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올라갈 때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전문가님이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74,500원에 사면은 네. 목표가는 8만 원이라 하는지 9만 원이라 하는지 억수로 좋다고 이래. 그러면 그게 가장 모순된 상장인지도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줄도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고 막 사신 돈은 거죠. 좀 있고 해가 막 급히 따라 들어갔는데 계속 내기가 너무너무 안 돼. 그분이 미우시죠? 아니, 뭐가 아니죠. 미워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예. 그분이 예. 얘기한 8만 원까지 간다라는 거 하는데 7만 원에 사는 거보다 5만 원에 사면은 더 좋겠죠. 맞죠? 맞아요. 그죠? 그럼 5만 원에 기다려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가격이 높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5만 3천 원대 부근에 내려오면 지지가 나올 거예요. 예. 네, 내려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만 3천 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은 전화 한번 더 주시고요. 그냥 사지 말고 저한테 예. 전화를 한번 더 주시고요. 예. 만약에 안 떨어지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올라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한 7만 7천 원짜리 있죠. 예. 네, 그 위로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시고 회사는 워낙 좋기 때문에 반도체 예. 업황이 하반기 때 회복되면은 수익 나실 거예요. 그때 예. 수익 내시면서 비중 줄이시면서 수익을 챙기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런데 너무 고맙습니다. 네. 53,000원대만 전화 드릴까요? 네, 그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네, 시청자님 회사는 좋은데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5만 3천 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7만 7천 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이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네. 13만 7,500원에 20%예요. 네, 13만 7,500원에 20%면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네. 좀 높게 사가지고 좀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낮춰놓은 건데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조금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있어 봐야 되는지 음. 네, 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3월달 이후부터는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매수가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쭤봐 네네.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을 13만 7,500원까지 단가를 좀 낮춰 놓으셨고 비중 20%이신데 주가가 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야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추가 매수하셨다라고 하니까 전략을 좀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가 매수해서 단가는 많이 낮춰 놓으셨네요. 저 밑에서 좀 더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지금 매수가까지 왔잖아요. 그죠? 네. 네, 추가 매수했는 거 네. 그냥 현금화하는 게 어떨까요? 원래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만 가지고 있으면 그 추가 매수했던 게 효과적으로 쓰였잖아요. 그죠? 단가를 떨어뜨리고 네. 빠져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던 비중만 들고 있으면 수익도 원래 그 상태 수익 났으면 그거에 만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전에서 추가 매수했는 거 매도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SK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본전에 추가 매수하는 거 파시고 나중에 네. 떨어지면은 밑에서 사게 네. 되면은 또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 매수하는 거 또 팔고 원래 들고 네네. 있던 걸 가지고 가면 내가 처음에는 20만 원, 네네. 19만 원대, 20만 원대였는데 네네. 지금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비중이 11만 원대로 바뀌면은 효과적으로 네네. 잘 운영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매수가에 꼭 원래 네. 비중으로까지 줄여 놓으시고 네, 목표가는 네.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경우에는 목표가는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15만 6천 원. 네. 네, 거기까지만 목표가 보시고요. 그 후에 추후에 네. 또다시 낮은 가격이 내려오면 보면 되니까 목표가는 15만 6천 원 드리고 만약에 네네. 추가 매수했는 비중을 매도하고 떨어질 경우에는 한 9만 네네. 7천 원짜리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했던 부분은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목표가 15만 6천 원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9만 7천 원에서 다시 한번 더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라젠 이텍스 네, 테라젠 이텍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800원의 비중 25%. 네, 12,800원에 비중 25%요. 예.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왜 이래 답답해가지고 전화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2달 동안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을 좀 여쭤봐 드릴까요? 이게 순위를 치고 나와야 되나, 안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나 궁금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테라젠 이텍스 1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주가가 네. 답답하시다고 하는데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좀 답답한데 최근에 사셨는데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좀 네. 올랐는데 수익 못 챙기셔서 그러신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최근에 낮은 가격에 샀는데 안 올랐다라고 하면 답답하기보다는 그런 게 없는데 올랐을 때 못 팔고 또 떨어지니까 수익이었다가 그 수익이 사라지니까 조금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 맞으시죠? 근데 이거는 그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이게 너무나 긴 시간을 횡보하니까 네. 그게 좀 답답한 거지 이게. 말 그대로 뉴스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연구한다 코로나에 대해서 항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유전체 아시죠, 그죠? 유전 예, 기업이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아 상한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뒤에 다른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 안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도 회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 회사에 투자했으니까 나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만 조바심 느끼고 회사는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뭐 감춘다라기보다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발표를 안 하고 있겠죠. 뭐 역시 코로나 쪽에 이슈를 가지고 있고 유전 분석은 나중에 2021년 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테라젠 이텍스는 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 개선이 조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어요. 한 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처졌기 때문에 한 번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가격대가 한 9,300원까지도 갑자기 깊게 훅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등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쿡 떨어졌다가도 또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예. 9,3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까지 떨어지는데 내가 비중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사도 되니까 한 1,300원짜리 있잖아요. 예. 네,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 1,300원이에요.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사서 올라올 때 단가를 좀 떨어뜨리면은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목표가 잡았던 거를 12,000원 정도 떨어져서 조금 추가해서 다시 했을 때 12,000원을 목표가 잡아도 충분히 수익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예.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 일단은 13,500원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수익 실현 한 70% 하시고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될 경우에는 목표가를 한 15,500원 정도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건 없어요. 예. 네, 기다리고 예. 있는 측면이니까 그 기다림을 아.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예.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건지 그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테라젠 이텍스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면 1,300원이 이탈됐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 아래에서 다시 공략하시라는 전략 드렸고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13,500원에서 비중 줄이시고 목표가를 15,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요 삼성 SDI를 샀는데요. 네. 여기 방송이 나온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들어봤더니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어딜 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는 어. 여기 방송하는데 전화가 왔다고 난 너무 이상하다 그랬는데 네네. 그때 다른 분이셨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SDR을 얼마에 샀냐 그래서 33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거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서 네. 그게 맞나 해서요. 그게 파는 거예요. SDR는 이제 안 된다고 LG화학 같은 건 되지만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삼성 SDI 매수가가 34만 원이시고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40%요. 네, 비중 40%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을 좀 더 가지고 가도 될지 한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 네. SDI를 3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이신데 지금 수익 나오고 계신데 언제까지 좀 들고 가면 될까요? 네, 일단 팔아라 해도 안 파시는 거 보니까 제가 팔아라 해도 안 파실 것 네. 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그래서 않아요? 오늘 팔고 싶었는데 오늘 좀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까? 네, 제가 얘기 오늘 드릴게요. 팔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미국장이 빠져서 우리나라 위축돼서 그런데 많이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데 한없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니, 전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분도 그래가지고. 네, 그 최근에 올라왔을 때 수익을 좀 챙기셨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이 또 늦지 않았으니까 전량 수익을 챙기라는 게 아니라 비중이 40%잖아요. 그죠? 네, 많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 많이 있으니까 지금 수익을 좀 챙겨가는 때예요. 수익이 나오고 있을 때는 수익을 계속 챙겨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50% 팔고. 네, 그래서 오늘 한 절반 정도를 수익 실현하고 제가 익절가를 드릴게요. 매수가 내려가는데 팔 필요 없으니까 익절가 33만 8천 원. 33만 7천 원 잡으면 될 것 같네요. 33만 7천 원 이탈할 경우에는 익절하시고요. 왜냐하면 33만 원까지 떨어지면 거기 1, 2%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매수가에 들고 있으면 못 팔아요. 그래서 여기 33만 7천 원 익절가 잡고 오늘 비중 절반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이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한 39만 5천 원대 위로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나오고 계시니까 오늘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익절가는 33만 7천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안국약품 네. 13,800원에 30%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13,800원에 비중 30%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조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네네. 어떻게 될는지 좀 궁금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는지 아니면은 익질 손익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네네.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어봐야 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국약품 1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네.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항상 네. 이 보면은 저는 회사는 다 괜찮다라고 어. 생각드는데 항상 매수가가 좀 매수가가, 걱정인 것 네. 같아요. 이거 한 저번 주에 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올라갈 거야 갑자기 쑥 올라가니까 사신 올라갔다 좀 떨어지니까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따라 네, 샀는데 체결됐다던가.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바닥에서 보면은 제가 화면 보이시죠? 뭐 안국약품이 하고 있는 사업은 문제 없어요. 뭐 저만액이라든지 우리 예. 눈에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나 그리고 제약 쪽에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까 예. 뭐 처방전 쪽은 많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상관없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주가도 크게 보면은 밑에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근데 단기로 보기에는 단기로 최근에 많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힘을 이렇게 실어줬었잖아요. 그죠? 예. 저번 주에 사신 날 또 힘을 실어줬던 날이고. 근데 예. 이전에는 차익을 냈다라기보다는 뭔가 물량 소화라는 느낌, 계속 사들이는 느낌이었는데 이틀 네. 전에 좀 차익을 말 그대로 수익 실현하고 파는 느낌이 좀 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느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손절은 좀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제 생각에 한 1,800원짜리 정도 또 지지가 나올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낙폭이 두려우시면은 제 생각에 12,000원, 12,000원 정도 되겠네요. 12,000원 이탈할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예, 예. 네, 그게 아니다라면은 좀 들고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가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적어도 한 14,400원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14,400원 잡아도 한 5%권의 수익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아, 보셔도 예. 되고 그 자리에 예. 올라와서 그 자리를 유지만 한다라면은 저는 아마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예. 올라가면 목표가는 너무 예. 크게 잡지 마시고 올라가는데 좀 힘을 많이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예. 15,000원 잡으시고 예. 14,400원 정도, 14,400원, 15,0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려온다라고 네,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예. 내려올 경우에는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예,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 이탈되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목표가 14,400원부터 15,000원까지 이 부분에서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전문가님, 오늘 상담 내용 보면 매수가가 다들 높으셔서 이 매수 네. 타이밍 잡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높다라기보다 네. 이제 시기가 가장 최근에 있다라는 게 좀 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관련 정보를 좀 세미나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역시 이번 주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갑작스럽네요. 네네.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역시 오시면은 이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 정점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는 그 정점 부분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정점에서 비중 조절이나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지금 전 시장에서 내가 말 그대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탔을 때는 말 그대로 거기가 끝이 될 수 있습니다. 꼭대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관점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 말 그대로 그리고 또 비중을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보유 기간을 좀 끊어가는 전략이 좋은데 그런 기간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세미나 일정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는 매수가가 3,780원이시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향후 전망 어떨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뭐 상한가 가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익절가를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익절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닿지 못하면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지금 가는 단계에 VI가 걸려 있는데 가지 못하면 밑으로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짧게 봐야 되겠네요. 네. 한 4,25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갔을 때 오늘 지금 현재 23%인데 26%대 부분에서
일부 한 3%에서 5% 정도, 절반 정도 비중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시되 다음날 갭상승을 하더라도 5,400원대, 5,300원 후반대에는 저항이 있으니까요. 최종 목표가는 5,38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익절가 4,250원, 목표가는 5,38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는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지난주에 일부 매도를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부 매도하셨는데 굳이 들고 가실 필요 24,000원 같으시면 좀 높게 따라 사셨다가 출렁인데 좀 흔들렸는데 이건 차익이 좀 나왔겠네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올라와 준다라면 매수가 부분이 23,500원짜리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번 주 이틀 동안에 나왔던 물량들이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급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낮은 쪽이니까 23,500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500원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나제약입니다. 하나제약은 매수가 24,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건 들고 가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빠르게 올라간다기보다 좀 긴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장한 지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났고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길게 가져간다라면은 27,500원까지 목표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 27,6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좀 길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6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영우 DSP입니다. 영우 DSP는 1,7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이신데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올라오면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좀 급등으로 올라오면은 한 2,080원짜리, 2,080원 좀 높네요. 한 2,000원 초반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보다 한 번 좀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짧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2,000원 초반대에서 수익 실현 짧게 보고 가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매수가가 31,000원이시고 비중이 20%이신데 이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따라 사신 것 같습니다. 뭐 저녁 이전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오늘 따라 사신 것 같다라면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좀 짧게 수익 실현을 일부 비중 절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수익이 31,000원대 같으시면 거의 없는 자리네요. 없는 자리인데 신고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역대는 한 33,000원, 33,8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자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33,8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아래로 떨어질 때는 제 생각에 31,100원짜리를 31,100원 정도 될 거, 30,050원으로 드릴게요. 30,050원짜리 드릴 테니까 이 자리를 리스크 관리, 단기로 짧게 관리 차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 33,8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 중공업인데요. S&T 중공업은 매수가가 5,4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뭐 들고 주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요. 들고 가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5,400원 같으시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뭐 배당은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 그냥 5,800원짜리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추후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보다는 조금 거래가 좀 활발하고 무게감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중공업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반짝거린 거래가 터지긴 나오긴 했지만 거래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5,800원대 미리 걸어두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5,8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유튜브 댓글 상담 먼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세경 하이테크에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랑 비중은요? 15%고요. 네. 26,000원에. 네, 26,0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목표가하고 내려가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를 2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네.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 자리는 손절가가 너무 어중간한 자리라서 네.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네. 조금 많이 애매해요. 잘 매수 가격대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경 하이테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괜찮아요. 네. 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데 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현재 사신 매수 가격, 제가 오늘 매수 가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매수 가격이 굉장히 어중간하다는 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올라왔을 때 약간 사기 좋은 자리는 이 자리고요. 최근에 높았던 자리는 이 자리거든요. 저 꼭대기도 아니고 이 자리인데 지금 사신 가격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요. 네. 보이세요? 딱 네. 중간에 있죠. 네. 그 지금 여기서 손절하면 저는 여기 밑에서 사고 싶어요. 아, 이해되세요? 네. 23,000원 내려오면 이 자리부터는 좀 사서 분할 매수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5,000, 6,000원에 사놓으니까 여기서 손절하면은 24,000원, 3,000원 자리에 왔을 때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굉장히 아쉬울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내려왔을 때 제가 뭐 정답은 아니니까 지지 못 받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손절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또 떨어지면은 그 손실폭이 커지고 나중에 23,000원짜리 회복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 시간적으로 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나는 매수가가 26,000원이잖아요. 그죠? 네.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손절은 큰 의미는 없고요. 비중을 네. 만약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네. 좀 줄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4,7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4,700원. 가격이 네, 24,700원 자리에서 손절보다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한 23,000원 아래 왔었을 때 조금 다시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깨지 않고 올라올 경우에는 저는 한 29,700원에서 일단은 한번 쉬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29,600원 드릴게요. 29,600원에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어요? 그 시장이 반도체 쪽으로 회복이 빨리 된다라면은 뭐 IT나 이쪽으로 회복이 빨리 된다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 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세경 하이테크 손절보다는 24,700원쯤에서 비중 줄이시고 그다음에 23,000원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시라는 전략 드렸고요. 올라갈 경우에는 29,6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리아 서킷이요. 네,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13,700원에 40%. 네, 13,700원의 비중 4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했는데 아, 네.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샀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또 하락해서 조금 불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신고가 경신한 날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리아 서키트 13,700원에 비중 40%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네. 하셨는데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신 전체 분들을 봤었을 때 네. 이 매수를 어떻게 했고 우리 시장이 왜 빠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다들 다 올라가는데 따라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뭐 기다리다 지쳐서 따라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뭐 안 빠지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정을 뭔가 깊게 빠진 것 같은 다시 또 올라가니까 빠져봐야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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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네. 근데 이게 주가가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시면은 우리가 네. 기본적 분석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잘 봐야 돼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진짜 돈을 벌고 있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네. 회사가 무엇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 네. 때문에 올라가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는지 뭐
진짜 많이 올랐는지 안 한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최근에 주가가 한 20% 이상 갑작스럽게 가장 일주일 이내에 올라왔는가 아닌가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사셨을 때 그 전전날 이틀만 봐도 20%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3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이틀 동안에 20% 올라온 걸 남들보다 높게 엄청 20%나 비싼 가격에 산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은 20%나 내가 수익을 봤으면 팔려고 하겠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팔려고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넘겨야 돼요. 그거를 넘겨받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좋지 않죠. 그죠? 내가 사서 남한테 넘기는 게 낫지 남한테 넘겨받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 뒤로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3분기에 시장에 좋을 거라고 해서. 네, 그래서 신고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를 보고 주가가 얼만큼 와 있는지 대응 관점 내가 좀 더 회사가 좋고 하고 있는 사업이 좋으니까 그래 가격적으로 조금 내려왔을 때 그런 힘이 발휘됐던 가격대 왔을 때 사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고민하고 사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별론가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12,700원짜리 있잖아요. 네. 네, 이 자리 무너지면은 한 11,800원. 크게 무너진 건 아닌데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이너스가 한 20% 가까이 갈 거니까. 맞죠? 그죠? 네, 네, 얼마 그러니까 들어가진 않아서 혹시 네. 추가 매수는 11,300원짜리 아래 내려왔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올라올 때 정리하세요. 14,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비중을 이만큼 들어갈 만한 현재 자리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이니까 투자는 크게 안 하시니까 일단 14,000원짜리 있죠? 네, 이 자리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비중을 10%만 남겨놓고 매도하시고 그때 한번 조금 더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예, 아까 손절가 12,700원인데 네. 회사가 좋기 때문에 12,700원짜리에서 비중만 줄이세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14,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700원에서도 비중을 줄이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부강약품요. 네, 부강약품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예, 27,800원이요. 27,800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한 15%. 네, 15%면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네, 이거 어떤 점? 45,000원 못 팔아갖고 지금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이 안 나오고요.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3% 이상 강세인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부강약품 27,800원에 매수하셨는데 4만 원 이상에서는 못 파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 판 게 아니라 안 파신 거예요. 네. 맞죠? 그죠? 안 파신 거잖아요. 아니, 텔레비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6만 원 간다고 그래갖고 못 팔았죠. 6만 원 갔는데 그 사람 말인데 6만 원 안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틀렸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못 팔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책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갈 건가, 앞으로 6만 원이. 네. 안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가기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네. 왜냐하면 부강약품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신 가격이 중간이에요. 17,000원부터 올라왔거든요. 17,000원부터 4만 원 왔는데 6만 원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6만 원 갈 거니까 사라. 나는 거기에다 내가 팔 거니까 제발 좀 사줘.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사줘야 내가 들고 있는 걸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분이 상당히 저도 별로 좋지 않네요. 이런 가격대 사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25,000원대 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죠? 그죠? 수익 났는데 욕심이잖아요. 6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누군가가 계속 파는 물량이 많아지면 팔 줄 알아야 되는데 6만 원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27,800원 내려와도 안 팔고 6만 원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17,000원 가면은 17,000원 가면 나중에 또 6만 원 가겠지 하고 또 그냥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수익이 날 때는 남들이 6만 원이 아니라 내가 수익 나고 있으니까 이 수익을 챙기면 내가 얼마의 수익이 챙겨서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구나.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내가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겠구나. 내 스스로의 대응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좀 챙기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요? 네, 지금 수익을 절반 정도 챙기시고요. 네. 네, 익절가를 드릴 테니까 그 가격 이탈해도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얼마 31,500원. 31,500원에 팔아요? 예, 그게 거기까지 밑으로 떨어지면은 나머지도 파시고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네. 저기 밑에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오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39,000원 있죠? 39,000원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만약에 내려가서 31,5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나머지도 다 정리하시고 올라가게 되면은 39,0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에 대한 통은요. 네. 16만 2천 원에 30%요. 네, 16만 2천 원에 비중 3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실적도 좋고 한데 네,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면 좋으며 아니면 아래에서 사도 되는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망은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서 목표가랑 추가 매수 여부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CJ 대한통운 16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이분은 좀 목표가나 추가 매수 여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라 좀 아쉽네요. 그때 가격이 제가 14만 5천 원대 드렸었는데 지금 높게 사셨네요. 조금 위쪽에, 그죠? 최근에 사셨죠? 높게 산 건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네? 오래된 거. 오래된 거예요? 네. 오래된 건데 묵힌 걸 계속 들고 계시려고 하세요? 목표가 아쉬워서?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사가지고 이 단가가 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추가 매수했는 거는 매수가 네. 오면은 좀 정리하셨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더 사요. 아까 전에 앞에 제가 설명했던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추가 매수를 네. 단가를 떨어뜨리고 원래 가지고 가는 것만 들고 가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걸 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깐 올라와 주면은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한 10% 정도만 줄이세요. 이해되세요? 네, 10% 정도만 줄이시고 밑으로 나머지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줄인 물량을 14만 5천 원대는 사셔도 돼요. 예산은 조금 길게 보세요. 네, 14만 5천 원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들고 가셔도 되는데 매수가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만 줄이시고 최종 목표가는 한 17만 8천 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갈 때만 올라서면은 추세적으로 방향성 위로 유지할 거니까 그 17만 8천 원 위쪽에서 비중을 줄여가세요. 떨어지면은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신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좀 길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에서 비중 10% 정도 줄이시고 14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 드렸고요. 목표가는 17만 8천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세코요. 네, 파세코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30%요. 13,000원에 비중 30% 맞으세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응법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파세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이제 네. 조정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조정이 나오기보다 이거 수익이 30%나 나셨는데 매도를 네. 안 하셨네요. 그죠? 아닌가요? 여보세요? 30%가 아니고 네. 지금 20%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요. 근데 이전에 13,000원에 사셨다면서요. 17,000원이요. 17,000원? 네. 네. 그러니까 17,000원이면 상당히 높게 사셨네요. 13,000원에 네네. 얘기했으면 수익이었는데
최근에 네. 다시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는 올라오면 파세요. 한번 올라오면은 파세코가 나쁘다라는 거 아닌데 여름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 여름 수혜주도 여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전에 움직여요. 근데 혼자 개별적으로 조용히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 공기청정기 이런 쪽 이슈를 봤는데 조용히 그냥 올라왔어요. 조용히라기보다는 좀 시끄럽게 올라오긴 했는데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올라왔었는데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와줄 때 매도하시고 왜냐면 워낙 높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다음은 몰라요.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16,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리에 한번 슈팅이 나와주면서 크게 급등이 나와주면은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저기 아래에서 다시 보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세코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700원에서는 먼저 매도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다시 보고 싶으면 나중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공략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적산 데코피아. 네. 네, 18,600원에 20%예요. 네, 18,600원에 20%요. 예,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언제 팔아야 될지, 네. 그거 앞으로 올라갈지 몰라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덕산 테코피아를 1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이 종목은 언제쯤에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상당히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없이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걱정이 없어요. 덕산그룹 자체는 역시 시장만 좀 회복되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뭐 소재, OLED 다 품고 있는 회사니까 2차 전지까지 다 품고 있는 회사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보다는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충분히 18,000 한 300원, 500원대까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3분기 우리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시간 좀 기다렸다가 이거는 가격보다는 시간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한 8월 넘어가서 8월 중순쯤까지는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맞아요. 손실 처리하기에는 좀 아쉬운 회사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8월 중순까지 들고 계셨다가 8월 중순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때 가격 위 아래 상관없이 추가 매수 전략을 좀 드릴 테니까 8월 중순에 한번 전화를 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회사는 네. 괜찮으니까 들고 가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네, 추가 매수 없이 8월 중순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화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은 G3BNT입니다. G3BNT 매수가가 28,000원이시고 비중은 25%라고 하시는데 오를 듯 하더니 하락하네요.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매수가에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24,3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좀 익절하시는 게 손절 처리 비중을 좀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티웨이홀딩스입니다. 티웨이홀딩스는 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올라갈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 항공주는 미국처럼 그렇게 바닥에서 올라왔던 게 이미 한번 올라왔고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기보다는 2,500원이라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한 번쯤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데 한 1,600원짜리를 맥스로 봐야 되는데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보유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슈를 조금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잘 살펴보시고요. 1,600원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는 5,3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시고요. EM코리아는 우리가 흔히 수소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중공업 쪽에도 관련되어 있는 현대중공업과의 그 관계가 있는 회사, 중공업 쪽에도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양쪽에 약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같이 묻어져 올라오고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부터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면은 오늘 만약에 이 급등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5,800원대 이 가격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한 6,000원, 6,1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800원대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6,100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3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이신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비중 또 올라오면은 본전에 매도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시간, 항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에 지금 매수가가 최근에 이 올라왔던 폭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대응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데 사서 내려가는데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사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낮은 데 사서 더 낮게 사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되니까 추가 매수는 제 생각에 25,100원짜리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위로 올라오면은 36,000원짜리 부분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25,100원 이하에서만 하시고요.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28,129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데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전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좀 더 기다려야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대 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10%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더 샀을 때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정말 1%씩만 이 가격, 현재 가격 아래에서 1%씩만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사신다라면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현재 19,500원 아래자리를 기억하시고 1%씩 천천히 사셔가지고 단가를 23,800원 아래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19,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조금씩 나눠서 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전력까지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